안녕하세요. 오늘도 토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9월 30일 화요일 새벽 해외 축구 주요 10경기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트락토르 대 알와흐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세트피스와 고지대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트락토르는 4-4-2 포메이션 속에서 드로잭의 측면 돌파와 포스토이나의 제공권 장악, 할릴로비치의 창의적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알와흐다 선수들은 해발이 높은 원정 환경에서 체력 부담과 호흡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 실행력과 압박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알와흐다는 4-3-3 전형에서 타디치의 빌드업 조율, 크리빈의 박스 근처 패스 연결, 하마드의 측면 돌파가 맞물리며 공격의 활력을 노리지만 고지대 환경으로 인해 연속 스프린트 후 체력이 급격히 소모될 수 있습니다. 체력적 부담으로 경기 내내 안정적인 전개를 이어가기 어렵고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와 환경적 우위를 가진 트락토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는 초반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제한적일 수 있어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알가라파 대 알쇼르타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제공권과 세컨드볼 활용입니다. 알가라파는 세 줄 수비 속에서 호셀루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브라이미와 사시의 침투 패턴을 결합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특히 홈에서 타점 높은 크로스를 활용한 세컨드볼 장악 능력이 뛰어나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알쇼르타는 네 줄 수비를 기반으로 안정적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제공권 약점과 측면 공간 노출, 느린 수비 전환으로 인해 공중전에서 불리합니다. 중앙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볼을 쉽게 내주며 실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제공권과 세컨드볼 우위를 가진 알가라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가 박스 안온전 상황 중심으로 만들어져 오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르마 칼초 대 토리노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수비 불안과 침투 활용입니다. 파르마는 3-4-3 포메이션 속에서 펠레그리노의 중앙 수비와 오르도네스의 측면 지원, 아드리안 베르나베의 중원 전개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박스 안 공간이 쉽게 벌어집니다. 특히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전방 침투가 날카로운 상대를 만나면 실점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토리노는 4-3-3 전형 속에서 블라시치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카사데이의 전진 패스, 시메오네의 제공권과 마무리가 맞물리며 공격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박스 안 혼전과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효율이 높습니다. 수비 불안과 침투 활용에서 격차가 뚜렷한 토리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는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인 침투 중심으로 만들어져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알두알리 대 알아흘리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술 상성과 하프스페이스 활용입니다. 알두아일은 4-2-3-1 포메이션 속에서 피옹테크의 제공권과 마무리, 에드밀슨 주니어의 측면 돌파, 루이스 알베르토의 중원 빌드업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와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중앙 침투에 취약합니다. 박스 근처 세컨드볼 회수도 불안정하며 전방 압박이 강해지면 빌드업이 끊기면서 역습 노출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흘리는 4-1-4-1 전형에서 마레즈의 인버티드 침투와 토니의 빠른 마무리, 밀로의 안정적인 중원 운영이 맞물리며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충분한 전방 압박과 점유율을 기반으로 두아일의 빌드업을 차단할 수 있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해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과 하프스페이스 활용에서 앞서는 알아흘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제노아 대 라치오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압박과 뒷공간 관리입니다.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 속에서 콜롬보의 제공권과 버티기, 그랜베크의 이선 연계, 스탄치우의 세트피스 전환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이 전진하면서 뒷공간이 넓게 열리고 역습에 취약합니다. 경기 후반 체력 소모가 누적될 경우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무너져 결정적인 찬스를 내줄 위험이 큽니다. 라치오는 4-3-3 전형에서 자카니의 폭발적인 침투와 피사여 델레 바시루의 박스2 박스 움직임, 카스텔리아노스의 제공권과 연계를 기반으로 빠른 트랜지션을 만들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높게 올릴수록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허점과 스피드에서 우위를 가진 라치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효율이 높아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웨스트햄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전방 연계와 수비 안정성입니다.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 속에서 베투의 피지컬과 그릴리쉬의 드리블 돌파, 듀스버리 홀의 전진 패스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거나 압박을 강화하면 일부 루트에서 전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투와 그릴리시의 호흡은 상대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치명적이지만 라인 간격이 좁혀지면 효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3-4-1 이 전형에서 필크로크의 제공권과 보웬의 측면 돌파, 파케타의 중원 전개를 시도하지만 쓰리백의 구조적 불안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노출로 인해 상대 공격에 쉽게 허용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앙과 측면 모두 균형이 무너지면 한번 밀리면 전체 라인이 흔들리는 위험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안정성과 공격 루트 다변화에서 앞서는 에버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7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오비에도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플레이메이킹과 측면 돌파입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 속에서 하비게라의 전진 패스와 페펠루의 측면 돌파, 다니 라바의 박스2박스 움직임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상대가 수비 라인을 조율하며 압박을 강화하면 일부 루트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비게라의 공간 전환과 페펠루의 침투가 맞물릴 때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하지만 라바의 세컨드볼 회수 속도가 늦어지면 공격 템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비에도는 3-4-3 전형에서 일리치의 후방 빌드업과 차이의 측면 돌파, 덴동커의 제공권과 1차 차단을 시도하지만 쓰리백이 벌어질 때 측면 1-1 대응이 불안정하고 미드필더들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늦어지며 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전개 속도가 느리고 압박의 볼 공급이 끊기면 빌드업 전체가 정체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 구조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 앞서는 발렌시아가 점유와 전환을 모두 장악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8번째 경기는 프랑스 대 남아공입니다. 이번 경기 핵심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콤팩트 연계입니다. 프랑스는 3-4-3 포메이션 속에서 은구라의 폭발적 돌파와 민첩한 드리블, 은바에의 박스 근처 원투 패스, 아수마니의 중원 배급과 템포 조율을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상대가 빠른 라인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을 강화하면 일부 루트에서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구라와 은바에의 콤팩트 연계가 맞물릴 때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4-3-3 전형에서 음지멜라와 밀론도의 측면 침투, 세코토의 중원 배급을 활용하지만 공격 패턴이 단조롭고 수비 라인 간격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불안정해 프랑스의 압박과 연계 공격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연계 패턴에서 앞서는 프랑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져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9번째 경기는 노르웨이 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강한 압박과 속도전입니다. 노르웨이는 4-2-3-1 포메이션 속에서 한센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드볼 장악, 노르하임의 안정적 패스 분배, 페테르센의 측면 크로스와 연계를 기반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속도전과 피지컬 싸움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끊기고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반복됩니다. 나이지리아는 4-4-2 전형에서 벤자민과 아르만의 폭발적 스프린트와 드리블, 알라비의 제공권 장악과 강력한 마무리를 중심으로 공격을 주도합니다. 선수들의 피지컬과 스피드가 노르웨이를 압도하며 초반부터 빠른 템포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붕괴시키고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기량에서 우위를 보이는 나이지리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져 오버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콜롬비아 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번 맞대결의 핵심은 속도와 전술적 밸런스 그리고 현지 적응력입니다. 콜롬비아는 4-3-3 포메이션에서 나이저 비아레알의 날카로운 문전 움직임과 순간 침투, 몬타노의 폭발적 측면 돌파, 곤잘레스의 중원 배급을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최소화하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4-2 전형 속 탈라라지와 하카위의 직선 돌파를 통한 전방 공격을 시도하지만 창의적 전개와 연계가 부족하며 장거리 원정과 기후 적응 부담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후반에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수비 라인은 빠른 침투와 박스 안 세컨드볼 대응에서 불안정하여 콜롬비아의 지속적 압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격 완성도, 전술 밸런스, 현지 적응력 모두를 고려하면 콜롬비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며 언더 경기가 예상됩니다. 토토피아에서는 9월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주력픽 및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